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단군 조선의 도읍지 평양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의 나무는요 박달나무입니다. 박달나무. 박달나무는 말 그대로 박다는 뜻이죠. 박다. 예, 밝은 양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조상님들이 박달나무를 아주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이 나무라는 것은 통천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통하는 그 신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태우복희가 이 나무를 계단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다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해경에.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 단군 할아버지세요. 자, 이 평양의 위치와 관련해서는요, 이병도 씨가 아주 선구적으로 주장한 게 있어요. 이병도 씨가 1976년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그 제1편에 고조선 문제 연구라는 글에서 단군 조선이 북한 평양에 도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삼국사기에 평양은 선인 왕금의 택이라 하고, 이게 삼국사기 동천왕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려사 김희재전을 보면 상서를 올린 것 중에 그 서경의 일명을 백아강이라 했는데 백아강은 박은매 혹은 박은매로 이렇게 되니까 백아하고 이게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왕검의 택도요. 또 평양의 일명이 백아강, 즉 백악이라면 그 뒤에 따라 붙는 아사달이라는 것은 평양과 실상 동일한 초소의 다른 이름인 거다. 즉 삼국유사 위서를 인용해서 기재한 그 단군의 도읍지 아사달은 결국은 지금의 그 북한 평양인 거고, 그리고 또 그 다른 고기에 기재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이거는 결국은 백악이 그 평양을 나타낸 거니까 이거는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같은 평양을 뭐 다른 데로 옮겼다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강단사학이 말하는 평양 위치 비전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너무 그 엉터리예요. 단군 조선은요 한 번도 북한 평양에 도읍한 적이 없어요. 고려사 김희재전의 서경의 일명에 의거해 가지고 단군 사화의 아사다를 현재의 북한 평양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민족의 영역이 엄청나게 축소돼 버립니다. 한 번도 도읍하지도 않은 거기다가 고조선의 평양이라고 이렇게 박아버렸어요. 아사는요 아침이란 뜻이고 다른 땅이란 뜻이고, 그래서 아사달은 아침의 땅 조선이라는 말도 되고 이병도 씨 주장대로 평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평양이 북한 평양 한 곳뿐이냐 이거예요. 평양이란 말은 평평하게 나라시 된 땅, 즉 나라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명사입니다. 그 신체의 순서는 이와 관련해 갖고 나, 노, 양, 평양할 때 양, 태양할 때 양은 다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사화의 기록을 두 개의 그 기록이 근거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먼저 위서의 기록입니다. 위서에는요 2000여 년 전 단군 왕금이 아사달에 도읍을 했다.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으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전 2447년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2333년으로 단기를 잡았는데요. 요임금의 시대가 요즘에 2447년으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서 요전의 위서의 기록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그 휘중에게 명을 내려 우이, 즉 양곡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곡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공경히 맞이하고 동쪽을 만들어서 고르게 차례를 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위서에 그 나오는 아사달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사가 아침이란 말이고 달이 땅이니까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땅, 즉 조선 또는 평양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휘중은 그 복희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복희의 네 아들이 있는데요. 휘중, 희숙, 화중, 하숙 이 네 명을 사악이라고 부릅니다. 네 명의 그 거대한 산악이다 할 때 악자예요. 사악, 네. 사악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이 이게 그 사기에 보면은 요임금을 아주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요. 그 이제 순임금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고누도 추천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고조선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악이. 그러니까 그 장남이 그 휘중이 바로 온 조선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이족이잖아요. 우이족. 우이, 즉 양곡은 아사달과 같은 평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양곡은. 그러니까 이게 아사달하고 같은 거죠. 우이는 산동의 등주. 등주도 이게 평양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태양이 뜰 등자거든요. 태양이 뜨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일조. 태양이 비추는 곳이다. 다 이것도 평양이란 말하고 같죠. 그리고 산동에는 그 평양이라는 이 지명이 또 두 개나 더 있어요. 사고전서 우공추지에는 우이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동에만 평양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북한 평양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고기에는요, 이제 고기의 기록이 또 있어요. 위서 말고도 고기 기록이 비교적 더 상세합니다. 요거는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태백의 시기입니다. 환국의 그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이제 천황으로 군림하던 배달국 시기입니다. 배달국. 3위 태백 이제 시대인데요. 태백산 정상의 그 신단수 밑에서 신시를 열어가지고 도읍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단궁 왕건기입니다. 환웅하고 이제 웅녀가 이제 곰을 숭상하던 부족들이에요. 곰 토템 부족입니다. 예, 고대 시대에는 모든 부족들이 토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곰을 토템으로 하던 그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 자손이 이제 웅녀하고 이제 환웅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요임금 50년, BC 2397년입니다. 이때 평양성에 도읍을 했다라고 하고요. 국호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백악산 아사달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도읍을 궁월산 또는 이 홀자가 이제 그 홀본할 때 홀자하고 같습니다. 금미달 이라고도 했고요. 여기서 1500년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장당경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무왕이 즉위한 해가 BC 1046년인데요. 주무왕이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기자를 이제 그 임명을 뭐라 그럴까요? 기자 세력은 이제 자기들하고 다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보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자 조선 세력들이 이제 상나라 유민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 태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경 일대, 하북 보정
요 일대로 이제 고대 요동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제 그 단군 세력이 이제 그 장단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기자조선이 이제 강성해지니까 안 되겠다. 아사달로 복귀해가지고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신이 돼가지고 수가 1908세다. 이게 이상의 네 시기를 이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태백 시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달국 시기예요. 신시 배달국 시기. 그러니까 단군 시기가 아니에요. 단군 시기 이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천수 복의 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3위 태백은요. 이게 3위산이 여기 있어요. 예, 도낭이에요. 도낭. 그러니까 아마 이쯤에서 그 이제 환웅하고 환인이 이 아래를 내려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 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서안 이쪽이 이렇게 완전히 평지잖아요. 엄청난 평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 살만하네. 그래서 이제 3,000명을 내려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에 여기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 신단수 아래서 이제 신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태백산은요, 염제가 태어난 보계시, 보계시 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신시 배달국 시기에 이쪽으로 내려간 사람은 환웅이라 그러는데 이 환웅하고 태오복희는 같은 사람으로 분석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망 아무래도 환웅의 시대는 요임금보다 훨씬 앞선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원의 사망 5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사망 5제 중에서 가장 그 오래된 바로 태오복희 씨 세력이 내려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환웅은 원래 이게 밝은 수컷이란 뜻이잖아요. 환웅이. 그리고 이게 이제 밝은 수컷은 박수라고 하죠. 그리고 복희는 밝은 해를 가리키는 박족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무당이에요. 그래서 박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도 박수고 태오복희도 박수니까 고대 시대에 제사장이 그렇게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일이거나 태양광명을 숭상했던 태오복희족이다. 태오복희 당사자거나. 그리고 태오복희 씨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홍수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홍수기에 태오복희는 바로 곤륜산맥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 곤륜산맥에 있었고 이 시기가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이게 그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그런 책들에 보면은 수메르 점토판에 서기전 4000년에서 서기전 3500년 사이에 대홍수 기록이 대홍수가 발생한 흔적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오복희가 곤륜산에 있었는데 요 파미르곤이 마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여기서 살던 시대가 아주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가 그 화전 5기 나오고요. 그 에덴 동산에 환국이 있었던 거죠. 환국은 환하다는 나라고요. 박국하고 같은 말이죠. 박족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래서 이 박족들이 이제 이제 태오복희를 따라서 이렇게 삼위산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천수로 내려옵니다. 천수라는 곳은 태오복희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태오복희는 홍수시대에 곤륜산에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수에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태오복희는 곤륜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수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천수에는요, 그 평양이 있어요. 평양. 흑도자만 안 들어가 있는 평양.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 나라를 나타낸 거라고.
이 평양의 현재 지명은요, 감숙성 통이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평양에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이미 인류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뭐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든가 천수지구 유적, 그다음에 뭐 평양현 유적 등등 고성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오보키가 고위 인류가 장기간 생활하면서 여기서 불악을 형성한 걸로 보인다고 이게 백도백과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천수구는 그 조선 시대의 한양 있죠. 한양하고 같은 한문으로, 예, 한자, 한나라 한자, 한양으로 지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한양 조씨 있지 않습니까? 한양 조씨. 한양 조씨가 바로 이 천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한양 조씨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한양이 그 한양이라고 지금 착각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 거예요. 여기 이 천수의 한양의 지명을 들고 한반도로 이동한 거죠. 왜냐하면 한양이라는 게 뭐 고려시대라든가 이런 때 한양이라고 쓰질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에 이 조씨들이 한반도로 이주했단 말입니다. 한양 조씨가. 그러니까 천수에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게는 염제가 태어난 곳이죠. 염제가 태어난 곳이고 청동기 문명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주나라와 진나라의 왕조가 여기서 발상했어요. 고공담보가 바로 보게시 기산에서 건국을 도모했고요. 보게시 동남쪽에 태백산이 있다고 그랬죠. 이쪽에 태백산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또 평양이 또 있어요. 평양. 예. 이게 중원문화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석기 유적지 등 2257곳의 유적이 있어요. 이 평양에. 그리고 여기 평양에는 이게 복희 문화, 서항무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서안이요. 이 문제가 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복희족이 아마 그 천수에서 여기서 이제 그 몇백 년을 그 이제 도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염제족이 이제 그 후속으로 이제 그 제위를 이제 계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시한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황제족이라든가. 근데 이 서안은 복희 염제 세력들이 점차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서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진나라의 도읍이잖아요. 서안이 이게. 그죠? 그런데 이 서안에서 1974년에 진시황릉으로 이제 진시황릉 병마용 갱이 이제 발굴됐어요. 군인이 8,000명이고요. 말이 1,300마리, 탱크가 500개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병사들이 특징이 바로 상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마용 갱의 시기도요, 진시황 시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근데 고대 중국인은 상투를 틀질 않았잖아요. 물론 진시황 세력은 이렇게 그 영성이잖아요. 백익의 영성이어서 한민족 그러니까 백익도 바로 태어복희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조선 세력들이 원래 진나라가 조선 세력이었어요. 동이족이죠, 동이족. 그렇기 때문에 상투를 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원에서 이게 상투를 트는 걸 질색으로 했잖아요. 공자조차도 상투를 안 튼 게 자랑스럽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진시황릉에서 발굴된 이 병사들,
8천 명이 다 상투를 틀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시황이 그럼 상투를 틀게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시황의 병사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서안에는 진시황릉으로 알려진 피라미드들이요 여러 개 있어요. 항공 촬영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피라밋을 발굴을 시도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피라밋의 발굴 과정에서 유물들이 화족의 것이 아니라 조선 세력의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발굴을 중단해버린 상태입니다. 피라미드의 그 연대는요, 축조 연대는 BC 3000년에서 4000년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굴에 참여했던 장문구라는 분은 중화 이전에 조선 문명이 발굴되면서 이게 발굴 사업이 중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안이라는 곳이 바로 이 한민족이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여기서 도읍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나라 이전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군 왕검의 도읍지 평양은 어디냐? 왕검 시대입니다. 단군 왕검 시대. 박달나무는 양지에 자라는 통천 신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로 통하는 그 신수다. 태어복희가 이 나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단군 왕검은 결국은 박왕이에요. 박왕. 밝은 왕이란 뜻이에요. 여임금 50년에 평양에 도읍했다고 했는데 여임금의 도읍이 평양이잖아요. 절묘하죠. 여임금의 도읍이 평양이에요. 원래 포판에 있다가 평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순임금은 다시 이 포판이 여기고요. 평양은 인분씨가 이게 평양이에요. 근데 북한 평양하고 다른 거는 흑토자가 아니라 태양양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라가 안읍 여기에 도읍을 하죠. 그리고 이 운성은요, 여기는 염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도 소금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염도가 높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중원 세력들이 이 바닷물을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바다 소금을 이 운성에서 다 채취해서 갖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성을 둘러싼 이 패권 경쟁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쪽 지역에 평양이 있었던 거예요. 여임금이. 그러니까 여임금이 바로 고조선의 단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악이 또 순임금을 추천합니다. 사악은 태어복귀족이라 그랬죠. 태어복귀족이 바로 고조선족이니까요. 태어복귀족이 여임금의 후계자로 순임금을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순임금이 시기에 이제 여임금하고 순임금 시기에 이제 치수 사업을 하는데 곤을 추천하죠. 곤을 추천한 것도 사악이에요. 그리고 곤이 3년 동안 이제 저항을 하면서 싸우니까 곤의 후계자로 우를 추천한 것도 바로 사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시기에 요순 5임금 시기에 이쪽 지역에서 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바로 조선을 대표했던 그런 사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임금은 이 포판에 도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요, BC 2447년부터 BC 1046년까지 1400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고조선 세력들이 도읍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경 한역편에는 이때 이제 주나라가 서안에 이제 주나라가 여기에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성왕이 이제 연소왕하고 같이 이 한성에다가요, 커다란 성을 쌓아요.
혁혁한 양산에다가 한성을 쌓으면서 이거를 이제 그 한역이라고 하는 한국할 때 한자에다가 이제 이제 혁을 이름으로 하는 한역이라고 하는 제후에게 이제 이 땅을 분봉해 줍니다. 이 성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만맥을 이 북쪽에 있는 맥족들을 모두 통할하라 이렇게 이제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 한성의 한우는 누구냐? 바로 고조선 단군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경 한역편에 나오는 한역이 바로 고조선의 단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기에 평양은 바로 인분시고요. 인분시는 바로 요임금인데 요임금이 도읍한 곳인데 요순, 우임금이 다 그 한민족의 그 동이족의 단군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가 뭐 무슨 화족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라의 주축 세력들인 우씨라든가 우임금의 후손 우씨라든가 뭐 그 매울신자 우임금의 어머니의 성씨 그 다음에 그 곽씨 이게 다 한반도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거기가 조선이라는 것을 그 산해경의 전체 구도에서도 이렇게 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산해경, 해내경의 조선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 천독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물에 살며 남을 아끼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게 원래 우와 백익이 이 산해경의 전체 지리 구도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해경은 동이족의 사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그 남산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돕니다. 서산, 북산, 동산, 그 다음에 동산에서 이제 중산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남에서 해외서, 해외북 이렇게 돌거든요. 해외동. 그 다음에 이제 해내남, 해내서, 해내북, 해내동. 그리고 이제 그 대항동, 대항남, 대항서, 대항북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해내로 들어와요. 해내가 바로 중원의 가장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의 안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 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해내경이 여기를 가리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내경의 첫머리에 조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조선이 여기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산소성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양 요임금 시기에 요순 우임금 시기에 다 그 조선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그 명칭이 뭐 엄청 뒤에서야 나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산해경에서 이미 그 백익이 벌써 조선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이미 명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산서성, 평양, 인분시, 평양이 바로 조선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세 번째, 백악산 아사달기의 평양은 어디냐라는 건요. 여기는 태행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연산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화북평원이지 않습니까? 화북평원. 예. 화북평원이 지금처럼 돼 있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막 이 천진이 물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여드린 요쪽만 요렇게 요 천진 북쪽 지역만 여기까지 요렇게 화북평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지역이 많았어요. 이게 중원과 별도로 태행산맥 동쪽에 백악산 아사달에 도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시기를 거기서 나오는 숫자를 맞춰가지고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거지입니다. 백악산 아사달이 그럼 어디냐? 하북선 백단현 일대라는 겁니다. 백단산은요,
박달산이에요. 즉 밝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산의 아침의 땅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산용문화지구가 있어요.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조선이 1500년간 여기서 도읍을 했어요. 왕엄성이 바로 이 백단현, 백단현 일대 미룬구 일대가 바로 왕엄성이었던 거예요. 주몽이 도읍한 홀본도 바로 아까 뭐 이 홀본, 절본이라고 하죠. 절본도 다 백단현 일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평양성은 평양 동항성이고요. 고구려 때 가서야 평양 동항성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세력은 한 번도 북한 평양에 도읍을 한 적이 없어요. 순임금이 공공을 유배 보내가지고 국적을 변화시킨 공공성이 바로 이 미룬구에서 그 유적이 발굴됐어요. 자, 이 백단현이라는 곳은요, 여기 요 백단현이요. 백단현 설명 좀 부과하면요. 백단산에서 유래한 지명인데 말 그대로 박달산, 배달산, 즉 밝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백단에서 단은요, 박달나무 단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태어복기 박족이 최초로 열었던 신시의 신단수 박달나무와 같은 거예요. 백악산 아사다는 밝은 산의 아침의 땅이라는 뜻으로 해석돼서요. 조선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1500년 동안 도읍을 한 곳입니다. 이게 골짜기가 많아서 홀산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주몽이 홀본을 여기서 건국을 했죠. 이 지역이 가장 오래된 평양입니다. 자, 태행산맥의 지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험악한 지형이 이게 바로 태행산맥 이게 조선 쪽으로 가는 그쪽이고 이게 연나라 쪽, 연나라로 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이제 여기 지나가는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을 통해서 조선을 침공해 온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의 이런 지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장당경 이주 후에 아사달 복귀 시기 당군은 그럼 어디 있었느냐? 저는 주무왕이 이제 중원 북쪽에 기자를 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군이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됐는데 구수가 1908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봉해진 곳이 산서성에서 산서성하고 하북성 일대니까 그 동쪽에 제가 볼 때는 이 심양 일대로 이주를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시기에는 적봉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조양 여기도 평야지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좀 있는 곳은 심양 일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다 보니까 이게 조선이 너무 막강해지거든요. 기자 조선이. 그래서 존립이 이태롭자 이제 백단현에 아사달로 돌아와 가지고 세력을 합친 것 같아요. 예, 이상 삼국유사의 단군 사화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